담보 실행은 금지나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 지인처럼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제3자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즉 물상보증을 채무자가 받았을 때 채무자가 괴뇌승을 신청하면 이 해당 담보 물건이 경매 실행되어서 소유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3자의 명의, 이 3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을 때 괴뇌승을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경매를 피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인 소유의 아파트나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괴뇌승에서 별채권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 별채권 행사, 쉽게 말해서 근저당권의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경락 대금으로도 변제받지 못하는 나머지 잔존 채권이 있다면 이 나머지 잔존 채권액만 괴뇌승이 미확정 채권으로 변제하게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타인 명의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담보대출이니까 괴뇌승에서 별채권부 채권으로 처리가 될까요? 안타깝지만 내 명의가 아닌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얘기가 전혀 다른데요.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기는 하지만 채무자 소유 물건이 아니라서 회생재단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이 담보권자가 아니라 일반 괴뇌승 채권자로 분류되고요. 별채권도 그래서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채권이 담보채권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는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물상보증인이 돼서 괴뇌승이 채권자 목록에 물상 제공에 관련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타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의 담보 실행은 금지나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금지나 중지 명령은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부동산은 담보권이 실행돼도 저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국 채무자가 채권자의 임의 경매 진행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채권을 괴뇌승 채권자 목록에서 애초에 제외하고 진행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게 돼서 채권자 형평에 해친다라는 이유로 괴뇌승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괴뇌승을 신청했을 때 물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실무로 보면 1금융권 은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경매 진행을 곧바로 하고 있고요. 캐피탈이나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담보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매가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바로 채무를 담보 물건의 명의자에게 승계시킨 다음에 괴뇌승을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내가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담보 실행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협의를 거부한다. 그러면 채무자를 이 본인에서 아파트 소유자인 아버지로 승계시킨 후에 괴뇌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채무는 아버지 채무가 되겠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는 괴뇌승을 신청해도 경매 신청을 당할 위험은 없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타인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계획을 진행할 때 그 채권이 어떻게 취급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